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연말 잔잔했던 우리 증시에 오늘 큰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배성재 기자와 진단합니다. 배 기자. 네, 말씀대로 오늘 우리 증시는 대외 영향의 어떤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았습니다. 오후 들어서 일본과 홍콩 증시가 3%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우리 양대 지수도 상당히 높은 하락폭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유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예상과 좀 벗어난 하루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중국에서 사실상 기준금리를 의미하는 1년물 대출우대 금리 LPR을 동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최근 중국의 부동산 수요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중국 정부가 이 LPR을 좀 인하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관측이 있었는데 동결을 해버린 거죠. 이에 따라서 이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홍콩 항생지수가 부동산주를 중심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오후에는 일본은행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 오늘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일본이 이 통화 완화 정책을 수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일본은행은 코로나19 팬데믹 내내 잘 아시다시피 이 통화 완화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왔습니다. 오늘도 따라서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이 됐었는데 이를 깬 겁니다. 곧장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3% 가까이 폭락을 했고 달러엔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예, 그 덕에 오늘 우리 달러 대비 원화 환율 1,290원 아래로 6개월 만에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네. 일본의 정책 선회가 내년 4월에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구로다가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주요 은행들이 긴축을 계속 이어가면서 일본의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자 일본은행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문제는 그동안 세계 각국에서 이어졌던 이 기준금리 인상 도미노라고 할 수 있는 흐름이 좀 정점에 이르렀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이 국채 금리들이 상당히 안정세를 보여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곧장 일본과 미국의 국채 금리가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일본 3년물을 보시면 거의 0%대에 머물렀었는데 곧장 이 0.03%포인트를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엔저를 계속해서 유지해왔던 라스트 사무라이 이 일본마저 금리를 올린 게 상당히 큰 충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속적인 어떤 금리 인상 그리고 다가올 경기 침체 등에 대한 어떤 우려 심리가 좀 더 크게 불거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그동안 일본 투자자들이 저금리로 싸게 돈을 빌려서 해외에다가 채권도 투자를 하고 주식도 투자를 해왔는데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하니까 앞으로 이제 전 세계 주식과 채권 투자를 안 하게 될 거다, 시장이 얼어붙게 될 거다 이런 불안감에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아직은 이제 금융 완화 축소 수준이라서 단기적인 움직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추가 조치가 더 이어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일본이 YCC 정책을 아예 폐기를 하는 카드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현재 마이너스인 기준금리를 플러스로 바꾸는 카드가 과연 이 내년에 나오게 될 것인지 이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 주식과 채권 시장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게 투자은행의 전망입니다. 반대로 중국은 오늘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이 LPR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고물가의 몸살을 앓고 긴축의 한창인 다른 국가들과 달리 금리 인하를 포함한 경기 부양에 주력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기가 바닥을 찍고 회복할 것을 기대하는 투자금 유입도 늘고 있는데 나홀로 경기 완화 기조를 펼치고 있는 중국 정부 정책 배경과 투자 전략을 유주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이틀간 열린 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비 회복을 포함한 내수 진작에 방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과거 2년간 고사 직전까지 갔던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재산권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혀 빅테크들에 대한 규제 완화를 예고했습니다. 인민은행이 중국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 LPR을 5개월째 동결하며 실망 매물이 나오기도 했지만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중국이 2년 가까이 장기 침체를 지금 겪고 있고 그 원인이 결국에는 강력한 방역 정책과 부동산 규제 후폭풍이었었고요. 그래서 선진국과는 좀 다르게 침체 탈피의 막판에 서 있긴 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도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는 있지만 회복 속도 자체는 물가를 일으킬 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리오프닝과 경기 부양책으로 경제 회복이 점쳐지는 중국 증시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후강통과 선강통을 통한 유입 자금은 10월에 바닥을 찍고 11월부터 크게 늘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증시는 상해 종합지수 기준 약 10%가량 반등했습니다.
중학개미로 불리는 국내 중국 주식 투자자들의 매수세 역시 이때를 기점으로 늘고 있습니다. 11월 본토 증시와 홍콩 증시의 매수 금액은 그 전달에 비해 35%가량 늘었으며 이 기간 회천기술, 비아디, 간펑 리튬 등이 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소비 확대 등의 정책 효과가 내년 하반기부터 가시화할 것으로 분석합니다. 자국 내에 자금률이 낮은 산업들, 반도체라든지 에너지 부품들, 핵심 산업들에 대한 좀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IT 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제로 코로나 완화를 통해서 의료 서비스나 이런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헬스케어 업종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국내 증시에서는 화장품과 여행, 면세점 등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위드 코로나 정책 효과의 본격화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도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 네, 이제 개별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연말 들어서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하면 이거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바타 2. 그런데 지금 흥행에 좀 실패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요? 미국에서의 소식입니다. 이 아바타2가 미국 박스오피스에서 좀 실망스러운 성적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아바타2가 개봉 첫 주 티켓 매출이 4억 3,450만 달러였습니다. 네. 당초 시장 예상치가 5억 달러였거든요.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고 당연히 아바타2를 제작한 월트 디즈니의 주가에 타격을 줬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디즈니 주가가 전 거래일 대비 4% 넘게 하락한 85.78달러에 마감을 했고 장외에서도 아직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0년 3월 이후 3년 만에 최저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체감하고 있는 상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영화관 예매 현황을 보면은 앞으로 연말 동안 몇 주 동안은 계속 매진 행렬이던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지금 아주 초흥행을 이어가고 있는데 네. 오늘로 개봉 일주일째를 맞았습니다. 오전까지 집계된 것만으로 누적 관객 수가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개봉 7일차 만의 성적이고 전작인 아바타가 이 300만 명을 넘어선 게 9일 차에 넘어섰거든요. 상당히 이틀 더 빠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봉 일주일 내내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좌석 점유율 75.8% 그리고 실시간 예매율이 81.2%로 상당히 높습니다.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번 주말에 500만을 돌파하지 않을까 이러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좀 아주 빠른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불안한 지점이 있는데 영화가 상영되는 스크린 수가 전작에 비해서 4배입니다. 그러니까 아바타2가 2,700관이고 전작이 700관입니다. 그러니까 초반 돌풍은 초반 돌풍이고 좀 이후에 좀 흥행에 주요하게 작용하는 입소문에 따라서 앞으로 흥행 성적이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게 흥행을 한다. 국내 기업들 중에 좀 수혜를 볼 만한 그런 기업도 있을까요? 흥행을 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아바타2는 디즈니가 직접 배급을 맡았고 국내에서도 이 디즈니 코리아가 배급을 하기 때문인데 다만 디즈니와 사업적으로 좀 얽혀있는 곳들이 관련주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바른손 E&A와 SM 라이프 디자인이 그 회사들인데 바른손 E&A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의 파트너사인 투썸 디지털 아이디어를 자회사로 인수합병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특수효과 제작 업체인데 아무래도 좀 이 회사가 파트너사기 때문에 좀 더 흥행을 했을 때 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고 예. SM 라이프 디자인은 디즈니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함께 이 특징주로 좀 테마주로 좀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보니까 이 기업들 주가 다 떨어졌던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안 그래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의 흥행이 좀 저조했던 것이 영향을 미쳐서 디즈니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것이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겠고 또 그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차익 실현 물량들이 대거 나온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극장가가 좀 활기를 찾은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흥행몰이 속의 멀티플렉스 업계의 4분기 실적이 상당히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돼서 좀 이 CGV의 어떤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것만큼 좀 좋은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였습니다.